2010년 6월 9일 메이저리그는 2명의 특급 유망주가 동시에 데뷔합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 2위 유망주인 스트라스버그와 3위 유망주인 마이크 스탠튼이었습니다. 지안카를로 크루즈 마이클 스탠튼이라는 긴 플레임을 가지고 있는 스탠튼은 나중에 퍼스트 네임을 마이크에서 지안카를로로 바꾸는데요. 좌안세던 맨 마이크 스탠튼이 두고두고 고마워해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스탠튼은 데뷔전에서 5타수 3안타를 기록하지만 피츠버그를 상대로 7이닝 14K 2실점을 한 스트라스버그에게 묻히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2010년의 BA 순위를 보면 1위는 애틀란타 제이슨 헤이워드, 2위는 워싱턴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3위는 플로리다 지안카를로 스탠튼, 4위는 양키스 헤수스 몬테로, 5위는 볼티모어 브라이언 매터스, 6위는 템파베이 데스몬드 제닝스, 7위는 샌프란시스코 버스터 포지였습니다. 스탠튼이 데뷔하기 2년 전인 2008년 7월 플로리다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매니 라미레스를 데려오려 합니다. 테오 앱스타인 단장은 딱 한 명만 주면 라미레스의 자녀 연봉 $700만 모두 주겠다고 했는데요. 앱스타인이 원한 선수는 스탠튼이었습니다. 스탠튼이 마이너리그 유망주였을 때 한 스카우트는 스탠튼에 대해 이렇게 평을 합니다. 20개 이상의 도루를 할 수 있으며 골드글러브급 외야 수비를 할 수 있는 라이언 하워드.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유망주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스탠튼은 키 198cm의 거구임에도 무시무시한 파워는 물론 뛰어난 수비와 주루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스탠튼은 역시 같은 키로 7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내고 22년 동안 465홈런과 223도루를 기록한 데이브 윈필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양키스는 스탠튼이 부상을 당하게 될까봐 스탠튼을 외야수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튼이 너무 커서 문제라면 사이즈가 작아서 문제인 선수도 있는데요. 플로리다주 포트 메이드의 빈민가에서 자란 앤드류 맥커치는 야구 선수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식축구, 육상, 야구를 병행한 맥커치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미식축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100m 최고 기록이 10초 30이었던 맥커치는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 제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맥커치는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장학금을 받고 마이애미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도중 무릎 십자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육상과 풋볼을 포기하게 됩니다. 맥커치는 플로리다 대학으로 가 야구를 하려 했지만 야구 장학금은 풋볼 장학금에 비해 너무 적었고 메이저리그 팀의 지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005년 드래프트에서 맥커치는 저스틴 업튼, 카메론 메이빈과 함께 고교 야구 빅3로 꼽혔는데요. 188cm인 업튼이 1순위 지명을 받고 191cm인 메이빈이 순위가 밀려 디트로이트의 10순위 지명을 받은 반면 178cm인 맥커치는 사이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츠버그의 11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불과 한 순위 차이이지만 메이빈의 계약금은 $265만, 맥커치는 $190만. 과거 메이저리그는 큰 선수는 홈런을 날리고 작은 선수는 수비와 도루를 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격수에게도 홈런을 원하는 세상이 오면서 체구가 작은 선수도 홈런을 때려야 살아남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맥커치는 마치 더스틴 페드로이아처럼 임팩트 순간 자신의 힘을 모두 쥐어 짜내는 듯한 위험한 스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페드로야와 맥커치는 정확히 29세 시즌부터 공격에서의 하향세가 시작됩니다. 키가 5피트 7인치 170cm로 175cm인 페드로야보다도 작았지만 엄청난 손목 힘 덕분에 알폰소 소리아노처럼 무거운 방망이를 사용했던 지미 롤린스는 공수가 모두 뛰어난 유격수였는데요. 2007년 3루타 20개, 홈런 30개, 도루 40개와 리그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를 따내지만 역시 29세 시즌부터 공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스탠튼과 너무 작은 맥커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선수는 201cm로 스탠튼보다도 큰 에런 저지와 175cm로 맥커친보다도 작은 무키 배츠가 그 고민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두 선수의 내구성 대결은 배츠의 승리였습니다. 배츠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팀이 치른 경기의 92%를 출장한 반면 저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출장률이 73%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상황은 저지가 148경기와 승리 기여도 6.0, 배츠가 122경기와 승리 기여도 4.1을 기록한 지난 시즌을 통해 바뀌게 됩니다. 페드로야를 본 마이너리그 팀 감독이 제가 우리 팀 1픽이 맞는 거냐고 보스턴 구단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던 것처럼 존 페럴 감독이 너무 작아서 놀랐다고 한 배츠는 2018년 역사적인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리그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와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거였는데요. 이 네 가지를 한 해에 모두 달성한 선수는 1980년 마이크 슈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이자 아메리칸 리그 최초였습니다. 배츠는 2019년 전반기에 부진하지만 후반기에는 부활에 성공하는데요. 보스턴은 2017 시즌이 끝난 후 8년 2억 달러 연장 계약을 거절한 배츠를 다저스로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정말 놀란 건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이었는데요. 프리드먼 사장은 그동안의 쫄보 이미지를 벗고 배츠에게 이듬해부터 시작되는 12년 3억 6,500만 달러 계약을 쏘게 됩니다. 배츠의 3억 6,500만 달러 계약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맺었던 4년 6억 7천만 달러, 패트릭 마홈스의 10년 5억 300만 달러, 트라웃의 12년 4억 2,650만 달러에 이어 단체 구기 종목으로 한정했을 때 프로스포츠 역대 4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프리드먼의 선택은 적중한 듯 보였습니다. 60경기 단축 시즌에서 승리 기여도 3.6을 기록함으로써 162경기 환산 시 9.7을 기록한 배츠는 포스트 시즌에서의 미친 활약으로 다저스에게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선물합니다. 코리 시거가 MVP 2개를 모두 가져갔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웅은 배츠였습니다.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피트 페어뱅크스를 상대로 3대1로 달아나는 쐐기 솔로 홈런을 8회 만에 날린 배츠는 레지 잭슨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월드시리즈 클린치 경기 홈런을 2개의 팀에서 친 선수로 기록됐는데요. 28살이 되기 전 리그 MVP를 따내고 2개의 팀에서 우승한 선수는 배츠가 처음으로 MVP 투표에서 프리먼에게 밀리지 않았다면 프랭크 로빈슨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양리그 MVP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다저스 데뷔 시즌을 보낸 배츠는 드디어 지난해 12년 계약이 시작됩니다. 12년 계약의 첫 시즌이자 28세 시즌이었던 배츠는 하지만 시즌 내내 온갖 부상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허리와 왼쪽 어깨가 좋지 않아 올스타전을 불참한 배츠는 오른쪽 고관절 부상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배츠의 이동 거리를 줄여주기 위해 이루수로 기용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배츠는 7월 26일과 8월 12일 두 번 부상자 명단을 다녀오게 됩니다. 마음껏 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배츠는 10개의 도루에 그쳤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5, 2020년 60경기 시즌에 10을 기록한 DRS도 지난 시즌에는 4에 그치고 맙니다.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4.2는 다른 선수들이라면 좋은 기록일지 몰라도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8.2를 기록했던 배츠에게는 반토막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비록 아쉬운 정규 시즌이긴 했지만 배츠에게는 포스트 시즌이 남아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와의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4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다저스가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낸 NLCS 3차전에서는 코디 벨린저의 8회 말 동점 홈런 후 역전 결승 2루타를 날렸던 배츠는 그러나 이후 3경기에서 13타수 1단타 무볼넷에 극심한 부진에 빠지게 되면서 다저스의 탈락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 계약을 극도로 꺼리는 프리드먼 사장이 배츠에게 12년 계약을 준 이유는 롱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텐데요. 타티스가 22세 시즌부터 시작되는 14년 계약, 하퍼가 26세 시즌부터 시작되는 13년 계약, 스탠튼이 25세 시즌부터 시작되는 13년 계약,
트라웃이 27세 시즌부터 시작된 12년 계약인 반면 배츠는 12년 계약의 출발 시점이 28세로 앞선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늦습니다. 이에 다저스가 보장한 39세 시즌은 에인절스가 트라웃에게 보장한 38세 시즌보다도 한 살을 더 보장해준 셈이 됐습니다. 체격이 작은 선수가 롱런하지 못한다는 건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배츠와 같은 5피트 9인치 175cm의 키로 24년을 뛴 오마 비스켈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츠는 비스켈과 달리 팀의 타선을 이끌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파워가 최고 수준은 아닌 만큼 맥커친처럼 수비가 빨리 무너져버리면 몸값을 해낼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연봉 총액이 2억 3억 5천만 달러인 다저스는 내년 시즌이 종료되면 딱 2개의 보장 계약만 남게 됩니다. 크리스 테일러에게 주는 1,300만 달러 연봉과 배츠에게 주는 3천만 달러 이상의 연봉입니다. 배츠에게 지난 시즌은 쉬어가는 시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향세가 시작된 시즌이었을까요? 올 시즌 배츠는 부상을 털고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배츠에게 더 맨의 자리를 준 프리드먼의 선택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무키 배츠와 코디 벨린저 두 MVP의 역습이 필요한 다저스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